안녕하세요. 홍보의 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권에 대한 로얄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들께서 가끔 상표권을 로얄티를 받고 다른 업체에게 로얄티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문의하시는데, 과연 그 로얄티 산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로얄티라는 것 자체는 이제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업계 통상 얼마 정도의 로얄티를 지불하고 그런 어떤 계약을 하느냐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데, 통상 저희는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그 브랜드의 가치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로얄티를 아무래도 계약을 하려는 정도의 브랜드라면 브랜드의 가치가 있으니까 보통 매출의 한 3%. 근데 뭐 유명한 브랜드, 저명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더 높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명품 같은 거, 뭐 루이비통, 뭐 구찌 그런 브랜드를 만약에 로얄티를 주고 어떻게 계약을 한다면은, 로얄티 계약을 한다면은 상당히 높은 금액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항상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 마치 산삼 뭐 삼삼의 그 어떤 가격이라 할까요? 그때 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계약한 당사자 간의 상황이 다 달라지는데, 뭐 무턱대고 물어보면 보통 매출액의 한 3%에서 5%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특허법원의 소송이 로얄티 계약 시 뭐 상표권의 로얄티가 어느 정도일지를 좀 짐작할 수 있는 특허법원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인데요. APR 상표권 소송 6억 원 배상액 산정도 쟁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APR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사를 조금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화장품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미디어 커머스 기업 APR이 상장을 앞두고 상표권 소송으로 골치 앓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심은 APR 측이 사실상 패소했고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되어 있다. 예, 특허법원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APR이 패소를 했어요. APR이 상표권을 침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APR 측은 1심 재판부가 배상액을 산정한 근거가 불합리하다면서 이제 항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손해배상액이 이제 산정을 근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다는 이야기죠. 상표권 침해는 침해인데 손해배상 6억 원이 과하다는 것이 APR 측의 입장인 듯합니다. 네. 그래서 2심 법원은, 이런 상표권 산업재산권의 2심 법원은 항소심인데, 항소심은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예. 서울지법 민사 631부는 현재는 폐업을 했어요. 폐업. A사의 전 대표 B씨가 APR 설립 초기에 판매한 미용 비누 매직스톤이라는 브랜드입니다. APR이 매직스톤이라는 비누를 판매했는데, 그것이 A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액이 6억입니다. 6억. 매직스톤은 2009년 5월에 먼저 등록되었고, 반면에 APR 측은 A사가 상표 등록 당시 이미 사실상 폐업 상태였다. 그래서 사실상 자신들은 APR 측 입장에서는 A사가 손해본 게 없다, 영업을 안 했기 때문에 손해본 게 없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1심에서 서로 다툰 것 같아요. 상표 등록하고 몇 년간 사용하지도 않았다.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상표권은 침해는 맞습니다. 예. 상표권은 왜냐하면은 상표권은 사용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상표권자가 상표 등록을 받고 사용했다 안 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을 가지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 동일한 상표에 대해서 타인이 사용하면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민형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손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손해를 입은 만큼을 이제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손해액 산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 법에는 뭐 손해액 추정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나와 있으나, 사실상 그 손해액 산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 APR 측에도 다툴만 하죠. 왜냐하면은 손해를 입어야지 손해액 산정이 가능한데, 사실 A사가 상표 등록 당시 2009년도에 이미 폐업 상태였다는 거죠. APR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현재 특급법원 제24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상표권 침해는 뭐 거의 맞다고 봐야죠. 만약에 매직스톤을 포함한 비누를 사용했다면, 아마 쟁점은 손해배상 액수가 과연 적당한지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납니다. 재판부는 매직스톤 매출액의 약 2 내지 4%를 B씨가 사용료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란 전제 아래 그에 상응하는 요율로 적용한 끝에 6억 원이라는 거죠. 비누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네요. 예를 들어 한 3%라 하면 한 30배 정도 더 팔았으니까 한 180억 원어치 비누 값이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걸 180억 원어치 팔았으면 정말 많이 판 거라 봐야죠. 물론 이제 하루 한 해 만에 판 건 아니지만, 사실 A사가 시장에서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손해액이 크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그 APR 측의 어떤 이유도 상당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소송을 한번 해본 적도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그걸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특허법원에서 크게 인정 안 해준 듯한 그런 판결이었어요. 예, 특허법원에서 크게 인정 해주지 않았어요. 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 그 판례가 있어요. 자, 그래서 3 내지 4%, 2 내지 4%를 1심 법원에서 인정을 해버렸는데, APR이 지금, A사가 실제로 영업 안 했는데, 나오죠? 매직스톤 매출액의 2 내지 4%를 B씨가 사용료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1심이 판단했기 때문에 6억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이 2018년도 편의 브랜드 사용료 사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는 국내 주요 기업 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매출액 대비 0.007에서 0.75 수준이고,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0.1에서 0.1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집단이란 대기업인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매출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그 브랜드를 매출액의 2 내지 4%를 곱해버리면 얼마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거는 매출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수준을 했는데, 이 손해액 산정의 부분에서는 사실 아까 그 APR 측에서 말한 바와 같이 A사가 실제로 활발히 영업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예를 들어 A사의 매직스토어라는 그 브랜드로 그 비누도 팔고 있었는데 APR이 침해해서 매직스토어라는 걸 또 유사한 걸 경쟁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판매량이 뭐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A사가 전혀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브랜드 사용료율을 이렇게까지 높게 해서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매직스톤이 대단히 유명한 어떤 인지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A사가 사업하다가도 이제 그만둔 폐업한 상황인 거 보니까 대단히 어떤 유명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2 내지 4%, 매출액 2 내지 4%,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 얼마 남깁니까? 뭐, 10%, 20% 남깁니까? 매출액에? 사실상, 원래 제조업은, 진짜 오리지널 제조업은 회계해보면
뭐 5%, 이 정도가 영업이익인데, 매출액의 5%. 근데 매출액의 2 내지 4%를 브랜드 로얄티로 줬다. 이러면은 좀 무리가 있죠. 예. 좀 무리가 있는 판결입니다. 매직스톤이 상당히 그 비누 브랜드에서 A사가 이미 상당히 뭐 주지하거나 저명한 상태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매직스톤을 잘 모르는 거 봤을 때는 주지 저명한 것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1심 재판부에서는 그냥 어디서 2 내지 4% 정도를 어느 판례를 하나 보고 했는지, 음. 이게 BC 측에서는 APR의 상표권 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면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매직스톤이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이러면 상황이 틀리죠. 그런데 매직스톤이 유명했나요? 저는 뭐 BC 측이 이제 주장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유명했으면 이걸 판매를 무슨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중단한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사업이 번창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제가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서로 주고받은 공방의 어떤 그 증거 자료를 보지 못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브랜드가 유명하고 여기도 유명세를 탔다고 하네요. 예, 유명하다면은 사실 2 내지 4% 정도 의 어떤 그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수도 있고요. 예, 심지어 명품 브랜드는 더 많이 받죠. 예,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 이렇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얼마나 유명하냐. 그리고 이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A씨가 사업을 그 당시에 APR이 매직스톤이라는 브랜드로 그걸 팔 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어떤 좋지 않은 항소심 특허법원에서는 좋지 않은 어떤 상황일 것 같습니다. 플란트 상표권 탑플란트 상표 탑플란트라는 사건이 탑플란트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요 탑플란트 이 브랜드 가진 분을 제 고객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게 이제 이 의정부 요거 1심에서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1심에서는 한 5명한테 치과 의사들한테 탑플란트라는 치과를 어떤 이 회사가 갖고 있었어요. 이 회사가 갖고 있었는데 탑플란트라는 치과에 대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그 탑플란트가 이사가 이 회사는 치과 법인이 아니죠. 예, 그런 치과로 법인을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의료 법인을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탑플란트란 치과라서 이제 그 상표권을 치과법 이런 데 등록 받았어요. 그리고 탑플란트라고 사용하는 치과 의사들 한 5명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서 이 브랜드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사건인데요. 1심인 의정부 지법에서는 패소했어요. 탑플란트. 예, 패소했는데 2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승소액이 되게 승소액이 그것도 한 5% 정도는 될 것 같기는 하네요. 5%. 2% 내지 5% 정도는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는 4개 치과네. 4개 치과, 이 회사는 탑플란트 치과를 사용하는 4개 치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 중, 한 치과의 손해배상 금액을 라이센스 면목으로 6,120만원 청구했다. 네. 여기 나온 게 심리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탑플란트 치과라는 상표권을 가진 이 회사가 상표의 지정 서비스업인 치과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법인이에요. 주식회사. 그런데 치과 의사가 아니니까 치과업에 사용 못했겠죠. 그래서 손해액이 없다라는 취지로 패소를 했는데요.
패소를 했는데 항소심인 특허법원에서는 그래도 로얄티는 줘야 된다라고 판결 났습니다. 판결 났는데 그 로얄티가 뭐 어떤 치과 의사분한테는 6천만 원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또 어떤 분한테는 뭐 한 2억 가까이 했는 것 같은데 금액이 얼마 안 돼요. 뭐 1천만 원? 한 5% 정도로 인정해준 모양입니다. 예, 5% 정도. 예. 5%인가? 하여튼 한 2억 청구했는데 한 1천만 원 정도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지금 그 특허법원 판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상표권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로얄티는 발생한다 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예. 문제는 이제 APR 상표권도 비슷한 상황인데 사용하든 안 하든 로얄티는 줘야 되는데 매출액의 4%는 좀 크다고 봐야 되죠. 네. 네. 이거 산정하는 건 판사님의 상당히 재량이 가더라고요. 예측이 안 됩니다. 예측 금액이 얼마로 산정할지는 예측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상표권 로얄티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신 분이 많은데 이 판례에서는 1심에서는 이 사건에서는 2 내지 4%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상표권이 얼마나 유명하고 저명하냐에 따라서 그 로얄티 금액은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액을 청구함에 있어서 실제로 그 상표권자가 그 업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상표권 침해자로 인하여 매출액이 얼마나 타격을 입었느냐 이런 부분이 판사님이 판단할 때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로얄티를 정한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이 브랜드를 어느 정도의 로얄티를 주어도 나는 이 제품을 잘 팔 수 있다 없다 이라는 부분은 순전히 어떤 그 사업 하시는 사장님들의 어떤 판단이죠. 예,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은 유명한 브랜드를 쓰고 싶은 어떤 그 욕구도 있어서 그런 계약이 왕왕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 어떻게 상대방과 잘 협상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법에서 얼마 정하느냐, 이런 건 없고요. 사실 판사님이 이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가면 판사님이 어떻게든 이제 정할 수밖에 없는데 APR 사건에서는 상표권 침해, 또 로얄티로 매출액의 2 내지 4%로 인정을 했다. 그래서 6억 원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항소법원인 특허법원에 가겠는데요. 손해액 산정은 서로가 제출해야 될 것도 많고 뭐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치열할 겁니다. 네. 저는 황보희 변리사고요. 다운상표 대표 변리사입니다. 저희 다운상표는 상표 출원 등록을 전문으로 합니다. 네이버에 다운상표 치시면요. 저희 사이트가 나오고 저희 사이트에 전문가들 클릭하시면 저 황보의 변리사고 성이 황보고 이름이 의입니다. 예. 외자입니다. 이름이 외자. 서울대 식품화학과를 졸업했고요. 2004년도에 변리사 시험 합격해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약 16년간 상표 전문 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운상표 여기 지금 잠깐만요. 1833889 전화 걸어주시면 김규화 과장이나 이왕근 과장이 아마 1차 상담을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사건이 진행되면 제가 또 검토를 합니다. 저희 다운상표로 상표 사건, 출원, 뭐 기타 사건을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